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연기금 매수에 힘입어서 2060선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소폭 빠지면서 621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 부진했지만요. 양호한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어제 시장은 뚜렷한 특징 없이 과대 낙폭주가 크게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에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일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전일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매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 49.5를 상회하는 49.8을 기록을 했고요. 또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측치 50.2를 상회하는 5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최근의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경제 지표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그런 초입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비중이 높은 동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는 이제 중국향 비중이 큰 건설 중장비 회사이죠. 주요 품목으로는 뭐 굴삭기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엔진이나 등등등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상반기 매출액 1분기와 2분기 합친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9%, 영업이익 역시 6.3%로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발표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일 기관들이 19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루를 제외하고 5거래일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는 또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 속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 회복은 동사의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라인 5,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의 SOC 투자 발표가 나왔을 때 추천을 해주셔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웹캐시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4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 1조에 만에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유한양행 올라와 있습니다. 5.3%, 그리고 3위는 기아차 올라와 있는데요. 5.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11%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2위에는 MPC 올라와 있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유니캡 올라와 있습니다. 4.2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20.8%. 그리고 7위에는 최낙설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백은한 팀장이 TBC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33% 가깝게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하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9월 24일에 웹캐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웹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이제 공모주 중에서 어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보다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4개월간 좀 많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횡보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제 분기 이제 시즌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6% 정도 증가한 86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영업이익에 관련돼서 좀 발목을 잡았던 시스템 통합사업부가 좀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한 덕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격리 업무 솔루션인 격리나라가 지금 신규 고객이 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좀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1월에서 2월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평균 이제 가입 기업이 뭐 한 50개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는 뭐 한 80에서 100개까지 지금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뭐 제휴은행 업무 확대라든지 뭐 이러한 좀 큰 기업들의 좀 유입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동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신규 고객 가이던스가 이제 기존에 12,000개에서 17,000개까지 드는 좀 상당히 좀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장률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4개월의 긴 조정을 마치고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하반기에 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24일에 MPC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MPC는 4,000원대 가격대를 잘 지켜주며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남은 3,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용도에 따라 수백 개의 중소 규모 업체가 현재 난립해 있고 수입 제품들도 많지만 동사는 일단 업력, 50년 이상의 축적된 시장 신뢰도, 그리고 불경기 경영 노하우, 원가 절감 노하우, 확고한 유통 채널 확보 등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이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매년 이 같은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으로 약 1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분기에도 매출이 같은 조건으로 1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남은 3, 4분기 실적 성장세도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월부터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PBR이 0.65로서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지난 9월에 3거래일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 순매수세를 보였고 이러한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그대로 4,500원 유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오늘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좀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좀 일단 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글로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뭐 협상은 뭐 계속 지금 이혼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금융 어떤 제재까지 좀 번지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슈에 관련돼서는 좀 아니라는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무역에서 넘어서 금융까지 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0월 10일 이제 차관급 회담에 관련돼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탄핵이 이어질 것이라는 좀 가능성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부분에 좀 발목을 잡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어닝 시즌으로 좀 접어들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약세장으로 좀 이어진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이어다가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0월 4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연결 기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좀 다른 이제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뭐 7조 이상을 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좀 예상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좀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3분기 관련돼서 실적에 좀 향상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좀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약간 조정장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연기금의 매수세를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어저께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여 큰 하락을 계속 저번 주부터 하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단 전날에 이번 새벽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기술 부품 IT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도 있으니까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는 지난주부터 음성 확정이 되면서 약간 다소 소폭 누름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 당분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10월 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종목들 많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요 개선에 대한 수혜가 기대감이 되고 또 반도체 턴어라운드 방향성에 주목된다며 목표가를 5만 원에서 6만 1,000원대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이 됐었죠.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성장에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는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현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49,050원에 거래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82,0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3위권인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39,700원대 그리고 현대차는 0.37% 약보합권 133,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3% 강보합권 157,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여전히 6위권입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0.6% 하락세 25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3% 이상 급등하면서 7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신제품 출시로 내년에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이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상승 탄력 받으면서요.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16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의 8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조금 최근에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노이즈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30만 원 선이 깨졌는데 오늘 29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빠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대로 회복하면서 9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 LG생활건강이 9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바뀌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130만 원대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엇갈립니다. 코스피 0.18% 약보합권 2060선 깨고요. 59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은 2포인트 올려내면서 623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계열이 오늘 다 잘 갑니다. 3% 이상 급등하는데요. 5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 ENM 2위권입니다. 강보합권 16만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KMW 어제 급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3,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HLB 어제 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6만 3,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메디톡스도 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죠.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1%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36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 7위권 0.75%의 하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다시 한번 6만 9천 원대 깨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6만 8,4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고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만도입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0일에 통상 임금 이제 소송 합의금 1,000억 원을 좀 이제 지급을 하면서 2017년에 좀 기반영되었던 이제 충당금 1,526억 원 가운데 이제 523억 원이 지금 3분기에 환입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제 33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외에서 193억 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입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에 이제 549억 원에서 682억 원으로 약 한 2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이제 제품 같은 경우 자동차의 좀 전장화로 좀 인해서 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매출액이 상당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40% 증가한 7,4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펠리세이드의 어떤 납품에 따른 이제 증산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신규로 현대의 베뉴라든지 그다음 기아의 셀토스가 납품했던 부분이 3분기에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제네시스 관련돼서도 납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 지금 R&D 센터를 세우고 지금 유럽 공략에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독일의 유럽 연구 개발 이제 R&D 센터를 좀 세웠다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같은 이제 미래 관련 기술 혁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동사가 적극적으로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폴란드라든지 터키 생산 공장을 좀 세우고 나서 지금 R&D 센터까지 좀 개설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 공략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정을 자체로 설계하는 능력을 좀 동시에 보유하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사양을 제품을 좀 최소한의 어떤 생산 원가로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경쟁력이 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좀 힘든 시간을 좀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에 이제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좀 상당히 경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어떤 전장화 흐름 속에서 동사의 이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매출액이 좀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좀 더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으로 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를 3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 동사에게는 상당히 좀 큰 뉴스가 좀 있는데요. 좀 페루 소재 88, 56 광구 지금 두 개 광구 지분을 지금 매각하는 안건을 좀 의결했다고 좀 최근에 밝혔는데요. 지금 보유 지분 전량인 총 17.6%를 플러스 페트롤사에 매각을 하는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할 계획이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각 금액은 이제 10억 5,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6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내년부터 3년간 제품 시황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 5,600억 이상의 어떤 자산 처분 이익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석유화학 제품을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비중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전환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매각 금액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지 부분에서 좀 재원으로 좀 활용될 부분이라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자동차,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사업은 이제 상당히 좀 순항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말에 좀 완공 예정인 이제 헝가리 공장이 내년부터는 이제 생산에 어떤 차질 없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폭스바겐과의 전기차 배터리 조인 벤처 같은 경우도 이르면 이제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좀 예상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전지 업체인 EVE 에너지와 함께 배터리 생산 시설 합작 경영으로 어떤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시장에 좀 공략을 과한다는 이제 어떤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합의가 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지분을 50%씩 소유를 하면서 좀 5.25억 달러 좀 규모의 좀 투자를 받아내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좀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 업체에 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2차 전지 설비 규모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매년 15에서 20기가와트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2025년에는 100기가와트까지 좀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동사에겐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일본의 도레이와 좀 특허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3분기 매출액이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급감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소송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LG화학과 어떤 동사 간의 어떻게 보면 좀 3년 전에 어떤 이런 3년간의 이런 긴 소송을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출액 감액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매출 실적과 관련된 좀 좋은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제 마진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IMO 2020에 관련된 어떤 규제들도 지금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휘발유 수출 같은 경우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분명히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헝가리 부분에서 신규 어떤 전지 공장의 초기 가동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였지만 좀 페루 광고 매각으로 인해서 어떤 현금 흐름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다시 이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좀 어떤 반등의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19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두와 SK 이노베이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에코마이스터는
환경 사업 및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남북 경협주로서 부각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는 1982년 설립된 이후 열차 검사 장치 및 그리고 철도 차량 검수 장비 국산화를 통해 성장하였고 세계 최초로 친환경적으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는 슬래그 오토마이징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 후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환경 사업이 60%, 철도 사업이 40% 정도 되는데 철도 사업부는 주기적 차륜 검사 및 가공을 위한 철도 차량 차륜 가공 기계와 그리고 차량 이상의 유무를 검사하는 일상 자동 검사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륜 가공 기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차륜 가공 기계가 65%로 가장 많고 이 외에도 침목 그리고 일상 자동 검사 장치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로에 사용되는 침목과 같은 경우 환경 사업에서 얻는 기술을 활용하여 침목을 생산하고 친환경 침목 인증까지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또한 동사의 환경사업부는 친환경적인 슬래그 처리 기술 기반으로 연마제, 환경 소재, 건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양 사업 수주가 확대되면서 동사는 지난해 적자를 축소하였고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는 과거 남북 경협주 중 철도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는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6일 전후로 방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후에는 북미 대화 재개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현재 뜨거운 관심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10월 4일 12 추가 상장 물량이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가운데 최근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액트로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와 그리고 3D 센서에 이어 트렌드가 될 광학줌 및 수혜가 기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및 그리고 애플 모델에 탑재될 전망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액트로는 2012년도 삼성전기 출신 인원들로 설립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전문 기업이고 작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판매 제품군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AF, OIS, 그리고 IR/IS 액추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액트로가 보유한 강점은 첫 번째로 제조 공정 내 자체 개발 자동화 설비를 적용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자동화율과 생산 수율을 확보해 높은 영업이익률인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명 카툭티로 불리고 있는 지속적인 디자인 문제가 불거지는 옵티컬 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폴리드 줌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사들은 실적이 약간 스마트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멀티 카메라 트렌드가 시작된 이후 카메라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고성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3D 센서 역시도 트렌드를 이끌었고 이 이후에는 광학줌이 이러한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화위에 P30 프로에 탑재된 광학줌은 삼성전자의 내년도 플래그십, 애플은 내후년 신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학줌 모듈에는 새로운 형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되어야 하는데 기존 카메라 모듈과 달리 길이가 긴 가로형 구조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동사는 과거 중국향 광학줌 모듈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큰 수혜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높은 생산 수율과 선제적 기술을 보유한 동사는 2020년 상반기까지 안정적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주가는 최근 시장 조정과 상관없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고점인
12,7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신규 상장이 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상황이고 현재 매물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모멘텀이 충분히 다시 반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9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좀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이 되면서 14,000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이제 최근에 좀 과대 낙폭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금 좀 저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최저점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중 확대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이제 LCD 이제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인력 구조 조정 때문에 어떤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많이 미리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동사에게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LCD에 관련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되었죠. 한국과 시장, 그다음 한국과 중국, 대만 업체들의 중대형 LCD 감산 이제 어떤 조치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LCD 관련된 TV 패널 가격이 좀 하락하기 좀 더 줄어들면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OLED TV 부분에 좀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약 4천억 이상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토대로 봤을 때 현 주가는 좀 많이 좀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향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입니다. 홍정욱 전 헤럴드경제 회장의 딸이 어제 마약을 밀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뜨거운데요. 오늘 함께 KNN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2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정치 테마주가 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철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조국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KNN부터 설명드리자면 하반기부터 홍정욱 전 의원이 정계 복귀에 대한 전망이 틈틈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전국 혼란의 대침묵을 깨면서 다시 정계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끝나고 홍정욱 전 의원 딸이 마약을 밀반이 하다가 공항 세관에 촉발되면서 현재 주가가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정욱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정계 복귀를 고민을 들여다보면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번 달 마약 이슈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 보유자분들은 일정 물량을 손절할 것을 권장드리고 미 보유자분들은 관망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승민 관련주 대표적으로 대신 정보통신은 어제부터 윗꼬리가 긴 단 형태를 마감했으나 오늘은 큰 갭상승을 출발 보이고 있고 안철수 관련주들 역시도 써니전자라든지 알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조국 관련해서 화천 기회가 큰 방등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도 단기적인 좀 수익을 원하신다면 수급세가 이렇게 계속 수급이 순환되다 보니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 눈여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세화 PNC를 9월 10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세화 PNC는 제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로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최근 이제 뭐 모레모 같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성장성과 그로 인한 매출 증가 등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를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하여서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시에 이제 중국 관련주가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10월 10일 정도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시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가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좋은 세화 PNC 역시도 이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550원은 그대로 홀딩한 상태로 이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 게 이제 AI 관련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추천할 종목은 이제 코맥스입니다.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이제 가정용 비디오폰, 그리고 이제 CCTV, 그리고 이제 PA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병원 설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자통신기기 전문 회사로서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 사업,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이제 시스템 사업, 그리고 이제 산업용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이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방한을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AI는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AI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도 관심과 지원을 많이 당부했던 것만큼 이 AI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와 손잡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스마트홈, IoT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 코맥스가 관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뭐 5G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인공지능 AI가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관련 산업에 대한 필수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보안 등으로 인해서 이 CCTV의 필요성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관련된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매출 성장 역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이제 5G 시대에 발맞춰서 이 지능형 CCTV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되기를 이제 기대해 보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49%,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700만 주, 그리고 3년 연속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AI 관련주를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저번 주 9월 마지막 주에도 계속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기간에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이 전혀 이제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양호해 보입니다.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기엔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7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5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62선까지 올랐다가 좀 힘이 빠지면서 58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도 역시나 거래대금 많지 않습니다. 기관이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하지만 매수폭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좀 초반과 비교해서는 시장이 힘을 잃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 좀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하락세 지속됩니다. 삼성전자 0.5% 하락세 48,800원대까지 빠지면서 49,000원대 이탈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 나옵니다. 오늘 0.36% 약보합권 8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 네이버는 그래도 상승 탄력 받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좀 상승세 보였던 자동차 종목들이 오늘 시장 빠지는 만큼 그대로 빠집니다. 1% 가깝게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25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다 잘 갑니다. 셀트리온 2%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고 이 매수에 대한 의견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은 오늘 좀 등락폭이 있죠. 장 초반에는 30만 원 선 깨지면서 29만 9천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현재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2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LG 생활건강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힘 빠지면서 10위권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03% 강보합권 62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이 정치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힘받으면서 625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하지만 이 매도폭 크지 않고 개인도 매수하지만 이 매수폭마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권 1% 가깝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장 초반 비교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1,000원대 이탈하고 5만 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 ENM 2위권 1% 가깝게 하락합니다. HLB 어제 임상 삼성 관련 이슈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이제 총 3위 종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19%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급등, HLB 생명과학은 19% 이상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MW가 4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KMW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빠집니다. 어제도 빠졌었죠. 오늘 2% 이상 하락하면서 7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RFHIC도 현재 2% 가깝게 내리고 있고 유비쿼스 홀딩스도 0.59%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19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 이 시장 진출 기대감 받으면서 최근 좀 급등 나왔었죠. 오늘도 힘 받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37만 3,1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휴젤은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빠집니다. 6만 8천원대 오늘 다시 이탈됐습니다. 1% 이상 빠지고 있고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고요.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헬릭스미스가 오늘 4% 이상 급등하면서 12위권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3원 이상 오르면서 1,199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외환시장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재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20일에 캠시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2,800원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좀 매도해봐도 될까요? 매수 타임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맞았던 거고 지금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800원까지 좀 상향으로 좀 높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차도 드론이라든가 휴대폰,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등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쪽에 캡시스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의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한 2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FTB 회사하고의 합작 법인을 보스턴에다가 내년에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캔시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죠. 소형 전기차 쪽에서의 좀 매출액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캠시스는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장에서 코리아 F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한번 상한까지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조금 며칠간 계속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고 좀 말씀드리는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데 이게 2012년 3월에 교보 KTB 스펙과 합병으로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 탱크의 내부 증발 가스 또집 장치인 캐니스터, 그다음에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 간의 연결관인 플라스틱, 필러넥,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폴란드에 생산 법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AEBS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소프트웨어 센서 칩인 스마트 코리아 FT 뉴로모딕 디텍터를 좀 개발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캠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 쪽에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액티브사와 한 5조 원 정도의 좀 공동 투자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보스턴에 압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내년 정도에 좀 완전히 지금 설립이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5 시대에 맞춰서 자율주행 쪽에 계속해서의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처음으로 상업에 개시를 운행을 했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도로 자체가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그 방향대로 좀 움직이는 그렇게 만들어 놓듯이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발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그 원고를 어제 좀 드리면서 좀 손절가를 조금 밑으로 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925원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21선을 좀 기준을 잡고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21선이 한 2,7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750원, 목표가는 6,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확인해보고 바로 국내 증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미국 내 금융투자를 차단하겠다는 27일 날 언론 보도를 백악관이 부인함에 따라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금융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좋은 흐름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유로존 실업률도요, 7.4%대로 하락을 하면서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도 증시의 심리를 좀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한 어떤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만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코스피 종목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인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있었던 공시 중에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인데요. 자, 694억 원 규모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3호 같은 경우는요, 대림그룹 계열의 종합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금액은 694억 원 규모였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19년도 9월 27일부터 2024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아무래도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공시는 맞지만요. 사실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계약 금액이 한 7.19% 수준이고요. 계약 기간이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간으로 나눠본다면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은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공시 이후에 소폭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공시가 그렇게 강한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3호를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적인 지표와 그리고 양적인 지표 모두 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SK텔레콤부터 여기 비스템전자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2대 통신사죠. KDDI와 2조 3천억 원 수준의 5G 장비 공급을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 대기업이 대형 거래를 뚫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업체들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가장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F텍 그리고 RF HIC와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동성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은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자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볼 기업은요,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기업일 텐데요. 자, 연우라는 기업은요,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라든지 또는 판매를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5년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국내 1위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제품 적용 분야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뭐 치약 용기라든지 제약외품 용기와 같은 생활용품과 그리고 의약품 등으로 제품 적용 분야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 매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다양한 거래 지역과 그리고 거래처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미주 지역과 같은 글로벌 해외 시장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한 상태고요.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를 봤을 때도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까지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지역별 리스크라든지 또는 대형 업체별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연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요. 공장 증설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용기 시장이 가장 큰 국가를 보면요. 미국과 중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중국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연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8월 달에 중국 공장 증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실제적으로 증설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자,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하반기부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공장 증설에 따르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을 만드는 주요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후 역시나 재무제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좌측 부분에 있는 지표가요, 연도별 실적인데요.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0% 이상,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200% 이상 급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인 거죠. 자, 거기다가 제가 조금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유효하다는 전략을 감안하면 역시나 연후는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실적도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올해보다 작년이 훨씬 더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실적이 더 낮았던, 상대적으로 낮았던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들 할 것 없이 수급 주체들이 관심 있게 몰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나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실적도 좋고요.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안정성과 그리고 주가 성장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연후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